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시청 중이시라면 TV 소리는 음소거로 해주시고 소리는 저희 전화로만 이어갈게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시는지 어느 지역 살펴봐야 될지 부동산 고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인왕산 현대아파트를 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 20평대는 4인 가구가 실거주 중이고요. 네. 40평대는 지금 투자 목적으로 하나 사놨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둘 중에 어떤 거를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40평대를 매도를 하고 이제 네. 소액으로 용산 등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네. 그 점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홍제동에 인왕산 현대아파트 20평형에는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40평대를 투자 목적으로 하나를 더 보유를 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좀 어떤 것을 먼저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왕산 현대에 20평대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네. 그럼 좀 더 큰 평수를 이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갈아타기를 하시려고요? 네. 그럼 나중에 구입한 게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올해 구입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네. 두 주택 외에 또 다른 주택이 있으세요? 지금 2개만 있어요. 그 두 주택만요? 일단은 네. 그냥 세무적으로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세테크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세무적인 걸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구입한 거 있잖아요. 새로 구입한 거. 네. 네, 새로 구입한 거를 구입한 지 3년 이내에 네. 3년 네. 내에 기존 주택을 네. 처분하시면 네. 이거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 3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지금 네. 그 독립문역에 있는 인왕산 현대 말씀하시는 거죠? 무학재 쪽, 예. 무학재 쪽이요? 네. 독립문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무학재역 쪽에 인왕산 현대아파트. 인왕산 힐스테이트 인왕산이요? 이거요? 예, 네, 인왕산 홍제원하고 같이 현대아파트. 붙어 있는 거요? 네, 그 홍제원하고 붙어 있는 거. 네네.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갈아타기 좀 더 큰 평수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새로 구입하신 게? 네. 그러면 당연히 세테크를 하려면 기존 거를 처분하셔야 세테크가 가능한 거니까 기존 걸 처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듣고 계시죠? 네네. 네. 이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역세권이고 네. 또 이 지역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막 숲세권, 요즘 숲세권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자연 풍광도 상당히 좋고 네. 다양한 걸 갖추고 있는데 반면에 또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조금 보유를 하고 있죠. 네. 약간의 구릉지라는 거. 그러니까 자연이 좋은 네. 거고. 그죠?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학교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네. 초등학교까지만. 그죠? 괜찮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는 보편적으로 비싼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역은 당연히 역세권인 건 맞고 또 도심 접근성도 좋아야 되지만 반드시 학교까지 통학거리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단지 주변 환경이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변 지역에 재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아파트들이 자꾸 입주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신규 아파트들이 외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20평대 가격이 기존 아파트의 30평대, 40평대 가격을 추월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기존에 입주한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특히 15년 전후를 입주한 지 15년 전후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나 가격 격차가 새 아파트가 쫓아오는 그 가격 상승 여력이 너무 나를 추월하고 앞지르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조금씩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해당 단지 내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신 걸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소형 평수는 같은 소형 평수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았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그죠? 네. 거주하시면서 느끼셨죠? 직접 보유하셨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단지 내에서 40평대를 추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30평대, 40평대를. 네,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30평대, 40평대가 이제 달아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달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20평대, 30평대보다 낮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주변 지역에 재개발들이나 주택 재건축들이 입주를 해서 가격대를 안착시키는 상까지 앞으로 한 4, 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기존의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 떨어질 것 같진 않나요? 네,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이 유지될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요거를 조금 유념하셔서 앞으로 한 4, 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편안하게 거주를 조금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어떤 걸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투자를 다른 곳에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셨지만 지역적인 특성상 두 개를 다 가져가시되 먼저 작은 평형부터 세금 혜택까지 가져가시면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기 성동구 성수동 일가에 671번-156번 일대거든요. 네. 서울숲 벨라뷰 2차. 네. 이 아파트 사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성수동 일가에 위치한 671에 156번지 그 주변에 서울숲 벨라듀 분양권 상태인데 이 분양권을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투자 목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성수동에 이게 분양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지역주택조합이죠? 네, 지역주택 쪽이에요. 네, 네, 지역주택조합 지금 조합원 모집하고 있는 거를 지금 가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인데, 일단 성수동이라는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그 뚝섬역 아래쪽에 그 서울숲역 쪽에 보게 되면 고가의 지금 주택 시장, 고가 주택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성수동은 당연히 강남 접근성 좋고 또 한강변 개발이라는 호재도 있고 또 중공업지 개발이라는 호재도 있고 서울시에서 개발되는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핵심 지역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한강이라는 개발, 또 중공업 지역이라는 개발에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서 지금 진행되는 지역주택 조합에 또한 관심이 많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기간이 언제 될지는 약간 불분명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모집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아, 예. 네, 근데 지역주택조합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상담 시청한 시청자뿐만 아니라 다른 그 시청하신 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지역주택조합은 50%의 조합원이 모집이 되고요. 토지 사용 승낙서를 80%를 확보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네. 근데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뭐하고 자꾸 헷갈려 하시냐면 일반적인 재개발하고 조금 헷갈려 하셔요. 근데 일반적인 그 재개발의 조합 설립 인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75% 동의가 기본 요소기 때문에 75%의 소유권을 기본으로 확보를 하고 가요. 그런데 이거는 토지를 확보하고 가는 게 아니고 토지 승낙서를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승인 인가를 받으려면은요, 또 토지 소유권을 95%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 95%를 확보를 하면 나머지 5%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조합에서. 그래서 이거 그럼 되게 단순하게 사업 승인인가 나면 또 사업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또 어떤 함정이 있냐면 여기를 하게 되면 지구단위 결정고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구단위 결정고시일 10년 전부터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매도 청구를 못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 승인인가가 나도 나머지 5%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보고 진입하지 마시고요. 지역적 입지가 좋고 특성이 좋고 또 싼 가격에 내가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지역주택조합을 관심을 가질 때 딱 한 가지예요. 구청에다가 여기 토지 소유권이 얼마나 확보됐어요? 딱 물어보시면 돼요. 아, 토지 소유권? 네, 토지 소유권이 최소한 95%, 그러니까 나머지 5%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이때 있잖아요. 네. 이때 들어가셔도 안 늦어요. 아, 왜냐하면 이 그래요? 나머지 5% 때문에 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3년이 걸릴지, 아.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다행히도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조합이 사업 시행자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애초에 그 내가 분양받을 수 있었던 그 분양 가격 있잖아요. 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가장 네.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 사업 네네. 승인인가 보다는 토지 소유권이 몇 프로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네. 차라리 네네. 지금이 아닌 나중에 프리미엄을 내가 주고 그 1차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 가능한 조합원들이 있어야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네. 그런 것들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을 하더라도 시간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 리스크를 네.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구나. 아우, 예,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반 분양 아파트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다른 것보다 토지 소유권 이전이 95% 이상 됐을 때 투자를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추이 살펴보시고 그때 돼서 저희랑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무료 상담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도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예, 저는 그 뉴타운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가재울 9구역하고 네. 장이 뉴타운 10구역하고 네. 그 용산구 서계동에 250번지일 때 다가구를 좀 그 네.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좀 그 상호 전망이 좋고 수익률이 좋은지를 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뉴타운과 용산까지 좀 보셨는데 실제 거주 목적은 없으시고 그냥 투자 예. 목적으로만 접근하시는 예. 거지요. 네, 가재울 9구역, 장위 뉴타운 10구역, 그리고 용산 서계동 쪽으로 지금 250번지일 때 다가구 주택을 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선 지역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분석부터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서울의 뉴타운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가재울과 가재울 9구역하고 장이 10구역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네, 그리고 한 곳은 이제 서계동을 보셨는데 서계동은 지금 뉴타운이 아니에요? 해제가 된, 그 후보지로 정해졌다가 해제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4차 뉴타운 후보지로 막 거론되다가 네네. 이제 4차 뉴타운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된 거죠, 사실은. 조금 이제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는 단계라서. 네, 거품은 많이 빠졌다, 거품은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가재울 뉴타운의 9구역, 과자역에 있는 거, 그리고 네. 장인 뉴타운의 10구역, 돌고 지역에 있는 거, 그죠? 네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뉴타운이 맞아요. 재개발지가 맞아요. 그리고 예, 예. 지금 두 곳 모두 거의 한 곳은 지금 이주하고 있죠. 두 곳 다 이주하나요? 두 군데 다 그러고요. 네, 두 군데 다 네, 이주하고 있죠. 예. 구구역이 좀 다른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서계동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재개발에서는 해제. 네. 그래서 최근에 서계동이 지구 단위로 다시 수립했어요. 그죠? 네네. 지구 단위를 하면서 뭐를 하겠냐면 서울시에서 요즘 그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심 재생, 도심 뉴딜 있죠, 뉴딜. 네네. 예, 그 대상지로 지금 지정이 됐죠. 아, 예. 예, 이거는 뭐냐면 네. 광역적, 그러니까 철거식 재개발이 아닌 말 그대로 그 리모델링 중심의 재생 사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신 거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용산의 큰 트렌드를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네. 나는 분명히 개발지를 할 거야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 목적하고는 당장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비교 대상이 뉴타운이면서 이미 이주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 있으면 한 4년 뒤면은 새 아파트로 바뀔 곳하고 네네. 사실 언제 첫 삽을 뜰지 모를 곳하고 지금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금이 적다 가재울 보니까. 9구역하고 네네. 장인뉴타운 10구역을 비교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지역 대 지역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것은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 좋기 때문에 어쨌거나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맞아요. 장인뉴타운 10구역도 그렇고 가재울 9구역도 그렇고요.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이 5년 뒤, 7년 뒤, 10년 뒤가 지났을 때 누구의 가치, 지역적인 가치가 조금 더 고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때는 가재울 쪽에 조금 힘을 실어드리려고요. 아, 예. 왜냐하면 가재울 9구역하고 장인 10구역하고 비교했을 때 도심의 접근성이 누가 빨라요? 가재울이죠. 가재울이 빠르죠. 네. 가재울과 장인을 비교했을 때 업무타운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게 어디예요? 가재울이죠. 가재울이죠. 네. 그리고 또 월드컵 대교 개통하게 되면 여기 또 마곡지구까지 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수색 등산 뉴타운도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어떤 거요? 수색 등산이요. 네, 그렇죠. 또 그 수색 증산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장인뉴타운 10구역도 사실은 장인뉴타운이 사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반토막이 난 곳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비교 대상 자체가 가재울 9구역, 조금 더 나보다 힘이 센 곳하고 지금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재울 뉴타운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호재를 쥐고 있고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주고 있는 세 곳 중에서는 가재울 뉴타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복합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고민하셨던 세 지역 중에서는 가재울 뉴타운에 조금 더 힘을 실어드렸으니까요. 그 지역 분석 조금 더 해보시고 언제든지 고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00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용산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와 정자동 분당의 정자동 파크뷰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어느 곳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역시 지역 차이가 조금 있어요. 대표님, 어느 쪽이 좀 더 좋을까요? 네, 일단은 서울과 경기라는 지역적인 차이, 다행히도 경기 중에서는 분당 신도시, 또 분당 신도시 내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랑 지금 비교를 하신 거고요. 또 입주 연도로 보게 되면 용산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는 아파트도 위치가 상당히 좋죠. 이촌역하고 붙어 있으니까. 근데 입주 연도는 90년대 입주. 파크뷰는 2000년대 입주. 아무래도 실거주를 보게 되면 파크뷰가 조금 더 좋겠죠. 하지만 결국은 투자 목적이라는 게 가미가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누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물론 분당 신도시도 판교의 그 제2테크노, 제3테크노밸리가 공사를 지금 진행을 들어가면서 더 많은 업무타운이 확보되면서 추가 수요가 있겠지만 서울의 중심 북판에 있으면서 이제 아직 개발의 첫 삽도 제대로 못 두고 있는 용산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있는 곳과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역 대 지역에서도 비교 자체가 조금 힘들다. 더 큰 호재는 용산 쪽에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끼고 있는 기존의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처럼 재건축은 안 되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들과 통합도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민족공원 조성이라든가 용산 역세권 일대 개발, 또 업무타운 코레일 철도 기지창 부지 개발, 큰 대형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훨씬 더 큰 호재를 안고 있는 용산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면서도 간결한 답변 주셨습니다. 고민하셨던 두 지역 중에서는 용산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좋은 이사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상담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서초 오면동 네. 서초 힐스 아파트 35평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오면동 일대 전망이 어떨란지요? 그리고 매도 시기는 언제쯤 좋을지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서초 힐스 아파트를 지금 35평형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거주도 하고 네네. 계시는 상황이세요? 거주는 5월달에 전세 주고 나왔습니다. 아, 사시다가 이제는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나와 계시는 상황이시군요. 자, 네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이 지역 향후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힐스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제 임대 주고 다른 곳으로 가신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처분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시고요. 네, 네. 네, 네, 한번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사실 서초힐스가 이게 그 보금자리지구예요. 그죠? 네, 보금자리에서 분양받았거든요. 네, 거기서 분양 아파트고 그래도 단지 내에 초등학교도 있고 우리가 초품화 그러잖아요. 네. 네. 강남권에 있으면서 네. 녹지 공간이 좋고 네. 그죠? 새 아파트고 네. 또 뭐 분양 또 비교적 강남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그래도 아직 주거비가 낮은 주거비를 형성하고 있고 그죠? 네, 네. 여러 가지 장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단점을 보게 되면 교통이 너무 별로예요. 그죠? 네, 아직은 교통이 좀. 네, 아직 교통이 별로예요. 그리고 네. 교통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편익시설도, 그러니까 대형 편익시설 이용하기에는 조금, 뭐 자가용을 좀 이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도시의 단절, 그러니까 도시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것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걸 내가 추가로 보유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단점이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거든요. 네. 자, 도시의 끝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과천 주암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네, 개발하죠. 네, 물론 한다고요. 여기가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니고 네. 뉴스테이예요. 뉴스테이. 네네. 민간 임대. 네네. 예, 그래도 민간 임대 5,300여 세대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네. 도시의 확장이에요. 무엇이 들어오든 도시가 확장된다라는 거는 도시의 네. 끝에 있던 그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그 지역들한테는 반드시 호재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호재. 그리고 도시의 네네.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좀 불편했던 편익시설이 여기 아파트만 잔뜩 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업지역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편익시설이 네. 확보가 돼요. 남아있는 건 이제 교통이에요. 교통은 네. 이게 주암지구까지 들어오고 이 서쪽 우면지구 일대에 대한 그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지금 네. 위례 가천선 있잖아요. 네. 위례 가천선이 자꾸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네. 이것도 물론 장기간이 걸리지만은 해소될 기미가 보여요. 최소한 2개는 해소가 될 거예요. 하나는 더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기다리셔도 지금보다 네.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네. 여기다가 또 서초구에서 양재동과 우면동을 그 R&D 특구지구로 좀 지정을 해놨잖아요. 네네. 이런 호재도 시너지를 조금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최소한 이 주암지구의 아파트들이 조성될 때까지 보유하셔도 충분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저기, 답심리 네. 두산 위브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앞으로의 호재라든가 전망성을 조금 바라보고 구입을 해도 되는 건지. 네. 동대문구 답심리에 위치한 두산 위브 아파트를 좀 보셨는데 실제로 거주하실 목적으로 보신 건가요? 아니요, 전세 끼고 아. 매입을 할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갭 투자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지역 네네.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지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답심리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네. 그 답심리 옆쪽에 있는 두산 위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네네. 그 뉴타운에 있는 거 말고 답심리 옆 쪽에 있는 거 답심리 역 앞에 있는 거요. 답심리 역 앞에 있는 거요? 네네. 네, 입주 연도가 2006년도에 입주한 거요? 네네네. 아, 네네네. 이거를 순수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몇 평대죠? 25평대요. 25평대. 자, 결국은 전세를 끼고 이렇게 매입을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일단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고가의 주택시장이 형성된 곳이 하나 있고, 그죠? 네. 기존 입주한 단지들로서 이제 이 고가의 아파트들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거단지가 있고. 네네. 그러면 이 지역의 지금 특성이 뭐냐면 아직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고 예. 아직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두산 위브 앞에 위에 보면은 아마 그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이게 14구역하고 17구역인가가 여기 있거든요. 예.
그럼 이 구역들이 지금 하나 공사하고 있고 또 하나 진행하고 있고 그럼 예. 이 지역에서 자 여기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돼 있는 곳이 있고 고가의 아파트 형성돼 있는 곳이 있고 여기 예. 지금 또 이 고가의 아파트처럼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답심리 역세권이니까 당연히 이 아파트도 고가의 아파트로 바뀌겠죠. 그렇죠. 새 아파트니까. 네네네. 근데 내 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단 말이에요. 예. 물론 입주한 지 10년 이상은 차이가 나지만 하지만 일정한 갭까지는 이게 쫓아가겠죠. 예. 예, 그래서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오르지 않았나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뒤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있죠. 예. 요 한 두산하고 동화가 지금 눈에 띄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부산하고 동아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 고가의 새 아파트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요, 가운데 딱 진입을 하게 되면은요, 예, 예. 아마 이 동화하고 두산은 현재 보신 두산 리뷰보다 상당히 좀 낮은 가격대라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우리가 이걸 뭐냐면 우리가 이게 요즘 이렇게 쓰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파도 효과라는 말을 써요. 예, 예. 한 곳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면 예. 그 물결의 파장이 주변 지역에 미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답심리 처음 보신 두산 2부는 역세권이면서 이 호재가 이미 선반영됐고 예. 아직 뒤쪽에 있는 두산과 동안이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같이 검토해 보시면서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그리고 네.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은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짧은 시간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내용 하나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넘어갈게요. 뒷번호 456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사당동 롯데캐슬 골든폴의 분양권을 보유한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7월 11일 바로 오늘부터 전매 제한이 풀린다고 하던데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보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전매 제한 오늘부터 풀리는 데가 많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 자, 내가 이제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갖고 있다. 이럴 때 이걸 처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실 때는요. 가장 먼저 주변 지역을 한번 봐보세요. 주변 지역에 만약에 입주한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10년 이내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입주 당시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입주하고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라든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쏠림이 일어나서 가격을 안정화를 이루고 가격 상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이 사당동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사당 2구역 여기가 주택 재건축한 곳일 거예요. 근데 상당히 언덕 구릉지에 있어요. 왜냐하면 숭실대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역세권이라는 단점과 구릉지에 있다는 단점 때문에 경쟁률은 높았지만 사실상 미분양까지 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입주할 때도 입주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의 현재 지금 흐름상 약간 좀 주목을 못 받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주변 지역 자체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일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입주 이후에 이곳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곳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입주한 단지가 새 아파트가 안정화를 이루는 한 2년에서 4년 정도까지 입주 이후에 보유하신 이후에 처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